제가 유의 깊게 보는 월가 거물들 2명이 이번에 아주 좋은 조언도 해주고 또 위기 진단도 해줘가지고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 거물들 잠깐 말씀드리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위기는 천천히 온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업자 레이 달리오 요분은 이번에도 그냥 전형적 붕괴다. 그냥 한 1, 2년 안에 위험이 한번 오고 끝난다. 전형적인 사이클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둘 다 지금의 사태를 위기의 초기 증상. 지금 거는 되게 약한 건데 이건 아주 초반부의 신호래요. 그리고 둘의 차이는 붕괴 속도와 강도. 그러니까 블랙락 CEO는 약하게 길게 가는 위기고 레이 달리오는 큰 놈 온다, 큰 거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인 요 왼쪽 블랙락 CEO부터 말씀드려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한 50년 동안 겪어봤던 그런 붕괴 스타일이 아니고 되게 천천히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시든 게 1980년대 저축 대부업 사태. 사실 저는 이때는 주식 투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체감이 안 되는데 이때처럼 천천히 진행돼요. 이때 제가 찾아보니까 10년 동안 거의 1000개 정도의 저축은행들이 차례차례로 파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무너지는데 뭔가 막 경제적으로 쇼크가 오는 이런 건 아닌 긴 위기처럼 진행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시작이고 수십 수백 개의 기업이 파산할 거라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블랙락 CEO도. 거기다가 3, 4%의 고인플레가 유지되기 때문에 연준 목표치까지는 못 갈 거고 그래서 돈 가치가 계속 녹아내릴 거다. 화폐 가치가. 인플레가 높으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의 화폐 가치 녹아내리는 거 맞잖아요. 미국인 기준으로는 달러 가치가 내려갈 거다. 대응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왼쪽 보시면 1980년대에 저축 대부 조합 파산했을 때가 89년 요 즈음인데 이 전부터 이미 파산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파산하는 겁니다. 이게 최근 20년 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금융위기 때도 이런 게 없었고. 그래서 혹자는 80년대 은행 위기는 슬로우 모션이었대요. 천천히 파산하는. 참 이런 게 가능했나 싶긴 한데 그래서 블랙락 CEO는 이번 위기도 침묵의 위기, 조용한 위기. 뭔가 터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파산, 군데군데 파산 이렇게 된다는데 야 이거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원래 이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비교 딱 해드리면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때 2008년 9년에 딱 터지고 끝납니다. 1, 2년 안에 정리가 다 돼요. 연준이 돈 풀면서 마무리 순식간에. 보통 이렇게 글로벌리 패닉셀 증시도 그렇고 한번 착 폭락했다가 튀어오르는 스타일인데 블랙락 CEO는 이번에 이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뭔가 터질 때 안 터진다. 근데 위기는 오래 간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분들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고서를 보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제 KB증권에서 블랙락의 CEO랑 거의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번 불황은 인플레 불황인데 우리가 그동안 거의 50년 동안 경험했던 불황하고 다르대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는 디플레 불황, 한 방에 자산이 녹아내리면서 문제가 생겨서 전 세계가 다 돈 푸는 그런 코로나, 2008년 금융위기, 멀게는 대공황도 2년 동안 붕괴되고 팍 빠르게 살리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오는 건 인플레 불황이래요. 천천히 1970, 80년대처럼 15년 동안 와 이거 어떻게 이걸 버티죠? 진짜 이렇게 되면 정말 지겨울 것 같은데 70년대에 한번 그랬고 50년 만에 그리고 지금이래요. 좀 더 자세히 무슨 말인가 한번 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디플레 불황은 자산 가치가 완전히 터지면서 시스템 쪽에 문제가 터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딱 말씀드린 것처럼 패닉셀 일어나는 빠르게 붕괴되는 건데 뉴스에서도 뭔가 터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터진다는 거죠. 뭔가 박살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인플레 불황은 자산 가치는 생각보다 안 빠지면서 천천히 돈의 가치를 녹인대요. 고인플레가 되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금해 놓으면은 인플레보다 못 따라가면서 인플레는 5%인데 그래서 예금 이자는 3%면 계속 화폐 가치, 우리 돈의 가치는 녹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뭔가 터진다고 막 뉴스에 나오는데 생각보다 터지지는 않고 하지만 돈의 가치가 파괴되는 게 70년대 그리고 지금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뭘 사시냐면은 70년대에 가장 주목받았던 자산이 금이잖아요. 금. 그러니까 또 금 얘기들도 최근에 많이 하십니다. 보면은 70년대 금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이때 이제 달러 가치 무너지는 것도 주 원인이었는데 이번에도 달러 약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면은 금 같은 거 극단론자분들은 비트코인 같은 것도 얘기 많이 하시죠. 요즘에 비트코인도 급등하니까 이런 얘기 다시 나오는데 달러 붕괴되면 이런 금이나 비트코인 또 오른다 이런 얘기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아무래도 주식도 불안하고 기업 투자하기도 위험하고 애매하니까 이런 자산으로 또 배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최근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달러도 이제 좀 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금이 역사적 최고가도 기록했습니다. 와, 금 엄청 또 올랐습니다. 3년 만에 최고의 한 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0년대 한번 오르고
그리고 최근에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이때가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런 전망은 참고 정도만 하셔야겠지만 이런 논리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락 CEO는 지금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냐, 도미노에 비유했는데 첫 번째 도미노는 이미 넘어졌다. 돈 풀기 때문에 일어난 이 엄청난 고인플레는 이미 첫 번째 도미노, 두 번째 도미노는 15년 만에 은행 파산 일어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유동성 위기가 올 것 같대요. 은행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 소프트뱅크 같은, 그러니까 저금리에 무리하게 막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한 기업들의 돈이 마르면서 유동성 위기가 올 것 같대요. 이게 세 번째 도미노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좀 걸릴 거래요. 지금 뭐가 온다 하는데 안 오고 천천히 올 거라네요. 천천히 마르듯이.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도미노를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산 배분을 위험한 걸 좀 줄이고 적절히 분산하라는 건데,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레이 달리오 헤지펀드 거물이죠. 이분도 이번에 마침 긴 장편에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분은 약간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위기가 오는 건 맞는데 전형적으로 부채가 쌓이고 터지는 사이클이다. 근데 이분도 당장 터진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진짜 이제 시작이고 2025년까지 위기가 이어진대요. 그러다가 2025년에 뭔가 터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데 75년마다 한 번씩 오는 부채 사이클이래요. 레이 달리오는 증시를 100년, 200년을 분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이거 그냥 75년에 한 번꼴로 온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뭐 극단적인 큰 사이클인 것 같고, 작게는 4년, 5년마다 한 번씩 터지는 부채 사이클인데 터질 때가 됐다 그래서 온 것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채가 쌓여서 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의 중소은행 파산 사태는 초기에, 아주 초기 징후일 뿐이고, 자기 봤을 땐 지금 이건 별로 위험한 게 아니다. 지금 이건 너무 작은 거고 점점 커지면서 연준은 1년 정도 내에 돈을 풀 거고, 공교롭게도 레이 달리오도 화폐 가치, 즉 달러 가치가 아주 많이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 달러 몰락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이 대안이다, 혹자는 비트코인 대안이다, 혹은 어떤 다른 무언가 실물 자산을 사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시는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24년 레이 달리오도 계속 대선과 미중 갈등, 그리고 대만 침공 이런 거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10년 중에서는 향후 2년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 요 시나리오 향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봤더니, 은행이 하나가 문 닫았기 때문에 이제 균열이 은행들 마음속에 생겼고, 금융시장에 금이 갔고, 본격적으로 돈 줄이기, 부채, 신용시장 위축,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쫙쫙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더 커지고 25년까지 그러면서 돈이 말라서 이번 은행처럼 헐값에 자산을 넘겨야 되는 금융이나 일반 기업이 나올 거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좀 싸질 것 같고, 반대로 현금 많은 기업들은 엄청나게 인수합병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 투자자들도 현금 비중 늘려놓거나 뭐 채권이나 일부 가지고 계시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지금도 물론 이미 워낙 많이 빠져있는 주식도 많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시스템 위기로 결국 번질 것 같은데, 그러면 연준은 또다시 대대적인 보증을 서고 자금 지원을 나서면서 과거 그랬던 것처럼 할 건데, 아직은 아니고 1년 정도 시차가 좀 걸린다. 지금 은행 하나 무너졌다고 당장 뭐가 막 금융위기가 오고 이러진 않는다. 이게 되게 좀 걸린다네요. 계속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또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실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맞추고 그러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레이 달리오도 자기도 뭐라 그러면은, 제발 이해해줘, 나도 확실하지가 않아. 너무 불확실하대요. 그래서 나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강조하니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좀 투자해줘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래서 레이 달리오의 유명한 포트폴리오 투자법이 있잖아요. 자산 배분법. 그러니까 사실상 그걸 강조하기 위한 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을 때일수록 자산 배분 좀 하자 이 얘기입니다. 저도 예전 유튜브 영상 같아서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던 건데, 자산 배분의 정석이라고도 불리죠. 이렇게 공격적인 주식 일부를 담고 시장 지수, 그리고 방어, 여기 곰들 있잖아요. 약세장일 때 유리한 장기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 달러 현금도 되고 단기 채권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적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채, 단기채. 그리고 만약에 지금 레이 달리오나 이런 분들처럼 달러 가치가 막 폭락할 것 같다, 그러면 화폐 하락을 했지 않은 금, 원자재 이런 것도 대안일 수 있겠죠. 근데 원자재도 막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막 혼란스러우니까 이렇게 네 가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배분해라, 분산해라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스타일 따라 조정하라라고도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채권이나 달러나 엔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배분하거든요. 금은 저는 직접적으로 많이 사진 않는데, 이렇게 가끔씩은 조금씩 하는데, 구독자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거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채권은 TLT가 가장 괜찮고, 저도 요즘 TLT는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 경기 침체가 오거나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면 채권들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심지어 요즘 채권이 방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채권 올해 수익률이 미국 증시 수익률을 앞섰어요.
물론 나스닥은 워낙 세긴 하지만 금융시장의 위험 대비를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달러 현금이나 다른 원금 보장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장기 채권, 미국채 ETF는 대표적으로 TLT 고점에서 40% 정도 빠져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 유의하실 점은 금리가 막 더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보면 두 월가 거물의 조언 공통점은 위기의 전조 증상이다, 시작이다. 근데 차이점은 블랙락 CEO는 천천히, 터지는 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천천히, 뉴스는 뭔가 위험하다고만 하는데 증시는 뭐 그렇게 폭락 이런 건 아니다,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고,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레이 달리오는 전형적인 붕괴로 이렇게 연준이 돌아서는 계기가 된다. 근데 조언은 둘 다 지금 같을 때일수록 불확실할 때 자산 배분 좀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분들의 조언을 떠나서 지금같이 진짜 불확실할 때는 자산 배분을 몰빵 투자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구독자분들 생각도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상으로는 막 요즘 뭐 무서운 그림 많습니다. 여기 시한폭탄 하나가 큰 폭탄을 터뜨린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빙산의 일각이라서 여기 밑에 많습니다.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부터 연준까지 이 빙산의 일각이 터진 거다, 이런 극단론자들의 얘기도 있는데 요거까지는 좀 너무 극단적이고 조심하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웃긴 거는 빅쇼트 주인공 아시죠? 마이클 버리. 정작 마이클 버리는 진짜 청개구리입니다. 긍정론자가 됐어요. 자기는 이제 주식도 바닥치고 이제 위기 끝난 것 같대요. 그래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보시면 위험은 매우 빠르게 해결될 것, 진정한 위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얼마 전에 올린 거 보니까 1907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은행 3개가 파산하고 JP모건이나 이런 애들이 빠르게 도와주면서 패닉은 3주 만에 종료되면서 증시는 바닥을 쳤대요. 야, 1907년까지 조사를 했군요. 엄청 궁금했나 봅니다. 마이클 버리도 지금 오히려 월가 대부분 막 비관론적이잖아요. 사실 조심하라 그러는데 마이클 버리는 지금 조심하라가 아니고 3주 정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모든 공포는 해결되고 증시는 바닥을 쳤답니다. 랠리를 했대요. 그땐 다우였지만 또 청개구리의 배팅이 맞을지, 모두가 또 위험하다는데 공격적으로 나설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여담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